하루만 안 먹어도 간절히 생각나는 밥은 갓 담근 김치에는 물론 느끼한 음식에도 고기를 먹을 때도 밥을 곁들이면 더 맛있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경험해본 일일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 조선에 머물렀던 미의 군중이 조지 클레이턴 포크는 1884년 11월 11일 전주를 방문했을 때 주막에서 받았던 밥상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접받았던 저녁밥상에 너무 놀라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그림으로 묘사해 주었는데요. 둥근 반상과 작은 술상으로 구분된 그림에는 놀랍게도 17가지 음식에 일일이 번호를 달고 그 위치와 이름을 손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잘 알아보기 힘들지만 읽어보자면 1번 콩밥, 2번 소고기와 달걀이 든 묵국, 3번 구운 닭, 4번 돼지고기, 5번 소고기 편채, 6번 김치, 7번 깍두기, 8번 소고기 육전, 9번 숙주나물 무침, 10번 조개젓과 굴젓, 11번 물을 넣은 오리고기탕, 12번 달걀찜, 13번 숯불 불고기, 14번 술안, 15번 생선회, 16번 간장, 17번은 놀랍게도 많은 반찬을 보니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과 반찬에 늘 진심이었던 것 같네요.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도 밥과 함께 먹는 반찬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밥 없이 맨입에 반찬만 먹는 안타까운 외국인들을 위해 뉴욕타임스에서는 왕에게 어울리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한국 식사에 함께하는 작은 요리인 반찬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기사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민진의 2017년 소설 파친코에서 레스토랑 사장이 유명한 김치 맛으로 소문난 주인공 순자에게 접근합니다. 순자의 명성을 들은 그 사장은 그 자리에서 자기 레스토랑의 반찬 공급자로 채용합니다. 그는 양념고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손님이 왕처럼 식사한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훌륭한 반찬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반찬은 한국 요리에서 고기나 보글보글 끓는 찌개 같은 주요리를 보충하는 요리인데 그 자체로도 소중합니다. 반찬은 식사 내내 함께하지만 에피타이저로 즐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식당들은 환대의 뜻으로 무료로 반찬을 제공합니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이어진 조선 왕조 동안 궁중에서는 왕에게 밥과 국 외에도 12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진 수라상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반찬에 초점을 두어 이렇게 왕의 식사에 비견되는 반찬을 내는 식당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 지역 식당에서는 그 지역의 다양한 채소와 약초를 이용한 20가지 반찬을 세트 메뉴로 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반찬을 식사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좋은 점은 왕처럼 푸짐하게 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전 계획입니다. 반찬으로 이루어진 가정 요리는 한 번에 한두 가지를 만들어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남은 반찬이 모이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밥만 짓고 반찬들을 꺼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찬은 만들자마자 먹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역사적인 보존 방법을 이용해 기다린 후 먹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음식은 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치, 피클, 젓갈 등 여러 반찬에서 발효가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반찬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불교 및 농업 역사의 결과로 채소 반찬이 많습니다. 나물의 경우 간단히 찌거나 데쳐 참기름, 마늘, 소금으로 버무립니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는 가장 흔한 나물 반찬이며 다른 어떤 채소도 이렇게 부드럽게 요리해주면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식당마다 반찬의 종류는 다른 것처럼 가정마다 반찬이 다릅니다. 전통적이지 않은 음식도 반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이나 구운 스팸과 달걀도 자주 먹는 반찬이 됩니다. 반찬에 규칙이 있다면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있으면 다양한 채소가 균형을 잡아주고 짠맛, 신맛, 단맛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먹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맛과 식감으로 채우면 됩니다. 삶은 달걀과 고추를 곁들여 소고기를 간장에 끓인 장조림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통통한 할라페뇨 고추도 맛있지만 꽈리고추가 더 흔히 이용됩니다. 감자 샐러드는 색색의 채소를 넣어 만드는 모두가 좋아하는 반찬이며 보통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떠서 냅니다. 나는 붉은 고추장으로 맛을 낸 가지볶음을 좋아합니다. 갓 지은 쌀밥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맛은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짭짤하고 달콤하고 풍미 가득한 반찬이 그려질 빈 캔버스 역할을 하는 것이 밥이기 때문입니다. 밥은 김치 한 조각, 바삭한 김 한 장을 얹을 접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요리에서 주요리나 사이드 요리라는 표시는 코스 사이의 중요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반찬의 경우 밥과 반찬 모두 주인공이지 조연은 따로 없습니다. 왕이 된 듯한 느낌의 20가지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반찬은 3개면 충분합니다. 이 3을 마법의 숫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는 반찬을 먹어보고 감동한 경험을 가진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도 이어졌는데요. 뉴욕에는 반찬과 밥 그리고 국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해요. 한국에 갔을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반찬과 밥을 주는 식당을 발견했거든요. 거기서 2시간 동안 평생 최고의 식사를 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말이에요. 메인 코스 없는 반찬 맛있어요. 제 고향 미니애폴리스에는 한국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진짜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 안 살지만 그곳의 요리가 너무나 그리워요. 진짜 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아리랑 식당이 그립네요. 일본에 살았을 때 한국에 몇 차례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늘 서울 한복판의 전통 호텔에 묵었어요.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곳이었어요. 정원에 있는 욕실에서 이를 닦고 샤워도 했어요. 아침 식사는 7시에 시작했는데 13가지 반찬이 나왔어요. 저녁 때는 15가지로 조금 더 푸짐했죠. 마늘과 고추에 적응하는데 이틀 걸렸지만 정말 기운이 나는 식사였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죠. 마법 같았어요. 댓글에서처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식당 문화 중 하나는 바로 반찬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반찬 가짓수도 다양할 뿐더러 모자라면 리필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극소수 리필되는 음식들이 있지만 질이 정말 낮기 때문에 한국의 반찬과는 거리가 멀죠. 2002년 안식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과 사랑에 빠져 시간 날 때마다 한국을 찾는다는 미국인 버나드 로안 시카고 주립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반찬을 소개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밥과 반찬을 자연스럽게 접한 우리와는 달리 반찬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다양함과 푸짐함에 놀라 육지와 바다에서 나온 훌륭한 재료로 만든 반찬은 어떤 식사에도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로안 교수는 나는 어릴 때 형제가 넷이었다. 우리는 치킨 한 마리를 서양식 사이드 디쉬와 함께 나누어 먹곤 했는데 한 번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그러니 한국식 반찬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해방감을 상상해보라며 모두 나눠 먹을 수 있는 많은 반찬에 대해 천국 같았다고 한국 반찬에 대한 첫인상을 말했습니다. 또한 나누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의 식사에서 예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반찬은 한국의 푸짐함과 다양함,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경험해볼 멋진 기회가 됩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채소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한국식 반찬은 소박함과 균형, 훌륭한 맛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강한 식사를 대표해줍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한국의 반찬과 함께 미각을 확장하고 독특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즐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